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시간, 시니어 건강 닥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혈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혈압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혈압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혈압약 없이도 혈압을 잡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혈압이 안정되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셔야 해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저장하게 되고, 그러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소금을 5g 이하로 먹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g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2배나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소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가공식품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라면, 햄, 소시지, 치킨, 피자 같은 음식들에는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라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할 때도 소금 대신에 다른 조미료를 사용해보세요. 마늘, 양파, 생강, 레몬즙, 식초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짠맛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어요. 김치도 조심하셔야 해요. 김치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지만 소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김치를 드실 때는 양을 조금씩만 드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담글 때 소금을 좀 적게 넣어보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을 다 마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물에는 소금이 많이 녹아있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칼륨은 소금의 나트륨과 반대 역할을 해요.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면 칼륨은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바나나가 대표적이에요. 바나나 한 개에는 40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나나만 먹기는 좀 그렇죠? 다양한 음식으로 칼륨을 섭취해 보세요. 감자도 칼륨이 정말 많아요. 특히 감자 껍질에 칼륨이 많으니까 감자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또 아보카도도 칼륨이 정말 풍부한 과일이에요.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콩류도 좋아요. 검은콩, 강낭콩, 완두콩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 전통 음식 중에서는 된장이나 청국장도 칼륨이 풍부해요. 다만 된장은 소금도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견과류도 칼륨이 많아요. 아몬드, 호두, 땅콩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강해져서 같은 양의 혈액을
더 효율적으로 펌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들이 혈압을 낮추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걸어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30분 정도 걸을 수 있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루 30분씩 걸으시면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갈 거예요. 걸을 때는 너무 빨리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숨이 너무 차면 너무 빨리 걷고 있는 거예요. 수영도 좋은 운동이에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요즘은 구민 수영장이 많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전거 타기도 추천해요. 실제 자전거를 타기 어려우시면 헬스장에 있는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해보세요.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고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면 충분해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을 본인 체력에 맞게 조금씩 해보세요.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살이 찌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해야 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체중을 킬로그램 단위로 하나만 빼도 혈압이 1mm 수은주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만약에 10kg을 빼면 혈압이 10mm 수은주 정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는 위험해요. 급격하게 살을 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건강하게 빼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밥을 한 공기 드시던 분은 8분의 7 공기 정도로 줄여보시고요. 그리고 간식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칼로리가 높거든요.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대신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이 먹게 되거든요. 한 입 먹고 30번 정도 씹는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드시면 적게 먹어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어요. 물도 많이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혈압에도 좋아요.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되거든요. 우리 나이가 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죠.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자녀들 걱정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먼저 심호흡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걸 몇 번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코로 4박자에 걸쳐서 숨을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참았다가 8박자에 걸쳐서 입으로 내쉬는 방법이 효과적이에요. 명상도 좋아요. 명상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보세요. 취미 활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원예 등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여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혈압을 올리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먼저 담배부터 말씀드릴게요.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올라가요. 담배 한 대를 피우면 혈압이 10에서 15mm 수은주 정도 올라가고 이 상태가 1시간 정도 지속되거든요. 장기적으로도 담배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고혈압을 유발해요.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20분 후부터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1년 후에는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담배를 오래 피우셨던 분도 끊으면 즉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의 술은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과음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성의 경우 하루에 소주 2잔 이하, 여성의 경우 1잔 이하가 적당량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매일 마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시던 분이라면 갑자기 끊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 때문에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7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져서 혈압 조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나이에는 보통 7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잠을 깊게 못 자는 분들이 많으시죠. 새벽에 자주 깨기도 하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요.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것들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도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잠을 깊게 잘 수 없거든요.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에서 22도 정도로 온도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조용하고 어둡게 만들어주시고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거든요. 대신에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8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마그네슘 보충입니다. 먼저 수분 섭취부터 말씀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돼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거든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체중의 30을 곱한 값이 밀리리터 단위로 하루 수분 필요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60kg이신 분은 1800ml, 즉 약 8컵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에요.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의식적으로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견과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것들이죠. 녹색 잎채소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채소들을 자주 드세요. 통곡물도 좋아요. 현미, 귀리, 키노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을 드시면 마그네슘도 보충하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콩류와 생선에도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검은 콩, 렌틸콩, 고등어, 연어 같은 것들이 좋아요. 자, 지금까지 혈압약 없이 혈압을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소금 섭취량 줄이기, 칼륨이 풍부한 음식 드시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체중 관리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금연과 금주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그리고 수분 섭취와 마그네슘 보충하기였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모든 방법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짠 음식 줄이기부터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운동을 추가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혈압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혈압을 재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후, 저녁 식사 전에 재시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재시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을 실천했는데도 혈압이 잘 안 내려간다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혈압이 안정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건강한 혈압 관리로 더욱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